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것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전형안 분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기들이 많은데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댓글이나 기사 댓글이나 연구소 쪽으로 문의 들어온 내용들이나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제일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대학의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다. 이건 대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대학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모집 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게 대학교에서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교육부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대학들이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데 2023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2년 전 2021학년도 결원 인원, 그러니까 다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죄송합니다. 합산해서 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모집 요강인데요. 이거 잘 읽어볼까요?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은 정원외 인원 및 2년 전인 2019학년도 미충원 2월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시기에 총 3번 있잖아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대학들이 모집 인원, 정확히 말하면 모집 정원이에요. 모집 정원을 다 선발하지 못하게 되면 2년 뒤 모집 인원으로 이월을 시키거든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모집 정원과 모집 인원은 다릅니다. 대학교의 모집 정원은 학제 편제상 결정된 정원이라서 대학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도자료가 대학이 모집 정원을 늘렸다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발 메커니즘 때문에 2년 전 선발 못했던 인원이 포함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2021학년도가 어떤 해였죠? 학령 인구가 감소한 첫 해였어요. 대략 8만 정도가 감소했죠. 그때 기사를 잘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정시에서 특히 정시 쪽에서 이제 충원이 잘 안 됐었는데 수시 경쟁률이 떨어졌네, 정시 경쟁률이 떨어졌네, 충원이 안 되네. 그래서 2021학년도 그때 되게 시끄러웠죠. 그때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선발 못한 인원들을 지금에서야 모집 인원에 포함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잘 검색해 보시게 되면 첨단 학과들 신설이 많이 됐죠. 반도체라던가 AI 학과들 정도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쯤 기사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꽤 한 9,000명 정도의 첨단학과를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몇 개 대학에 물어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입니다. 첨단학과 25명을 2023학년도 대입 전형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원은 뭐냐? 조금 어려운데요. 편입 인원에서 빼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 인원에서 좀 빼오고 이거를 이제 모집 인원에 한시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사실 있죠. 그래서 지금 편입 시장이 조금 시끄럽긴 한데요.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 2023학년도 이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정원이 아니에요. 모집 인원이 는 건 가장 큰 이유는 2년 전 2021학년도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더해서 그런 것하고 첨단학과 신설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학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게 사실 제일 크죠. 대학의 입시 메커니즘에 따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24는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한 두 번째라서 아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미충원 인원이 더 늘어날 거고요. 2024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더 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집 정원이 느는 건 아니에요.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뭐 이 내용이고요. 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다. 분명히 교육부는 정시를 늘린다고 했는데 정시가 안 늘었네요. 자, 이건 뭐냐면 이 표에 나타난 수시 정시 비율은 전국에 있는 4년제 196개 대학의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2022와 2023을 보게 되면 수시가 78까지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전국 196개 대학의 평균적인 움직임은 수시를 선호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작년 정시 때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다닌 기사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지방대학교 정시 경쟁률이 3대 1이다. 사실상 미달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도권 유명한 사립대학 2023학년도 전형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정시에 자원이 없어서 입학처도 굉장히 불안하다. 수시에서 최대한 뽑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전국에는 196개 대학 중에서 한 71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그럼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 선발권이 강한 전형은 정시가 아니라 수시입니다. 최대한 선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방대학의 자구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수시를 최대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196개 대학의 평균치는 수시가 78이에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권역별로 선발 인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색해 보시게 되면 뉴스원이나 통신사에서 격주로 컬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3월 7일에 이런 컬럼을 하나 썼어요. 2022학년도 대입을 보게 되면 권역별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가 지금 어디 똑같죠?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이게 왜냐면 수도권 소재 대학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의 전형이 좀 다르고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에 지원한 학생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22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에 따르게 되면 전국 196개 대학 평균치만 보여줬어요. 여기만 보여줬죠, 여기. 수시가 얼마, 정시가 얼마. 근데 이게 권역별로 쪼개게 되면 새로운 그림이 보여요. 그럼 제가 예전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권역별로 쪼개보면 수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얼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시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수시가 75.7이라고 하지만 2022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64.7인가 됐죠. 대략 1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2023 볼까요? 수시가 78이에요. 근데 수도권은 64.7이면 대략 14%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수도권을 가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종합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비수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 챙겨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전형 중 가장 선발 인원 비율이 높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데 교육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단일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제일 많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종합이 아닌가요? 교과예요. 그러니까 전형별로 지역별로 선발 인원 비율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 이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죄송합니다. 지원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역별로 온도차가 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되어 있는데 이게 인서울대학 가면요, 죄송합니다. 인서울대학으로 가게 되면 저게 수치가 좀 더 달라져요. 정시 약간 더 높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또 이런 얘기가 또 댓글이라던가 영수증 문의가 많았었는데 논술이 안 없어지네요. 논술이 안 주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입시는 선발권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선발권을 대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으로 전형을 이해하게 되면 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은 교과가 2023 기준으로 한 32, 소수 빼고 읽을게요. 종합이 45, 논술 10, 실기 실적이 8.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수도권은 어떻게 되냐면 교과가 67.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수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뭐 열심히 준비해도 대학 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도 해야 되겠죠. 수도권을 보게 되면 논술이 164명, 한 0.4% 줄고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대학들이 여러 가지 고민할 거예요. 우선은 논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대학들이 이제 여러 문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수능 위주 40은 고정값이에요. 상수예요. 이거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비율 중에 40은 수능 위주예요. 예체능 좀 있거든요. 예체능만 몇 퍼센트 좀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논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교 추천 전형 다 바뀌었죠. 이게 1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수능 위주와 교과를 합치게 되면 대략 50이 약간 넘겠죠. 50이 남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2023 전형을 예상을 잘못하시거나 생각을 잘못하시게 되면 학종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수능 위주가 40, 추천이 10에 50인데 그럼 나머지 50을 뭘로 채울 것이냐? 학종 줄여 수능 늘리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 평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학들이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의 기본 역량 평가에서 평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충원율 죄송합니다. 충원율 기준이 99.517%예요. 즉 만명 대학이 없죠. 1000명 정도의 대학이 있다고 하면 995.2명?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걸 다 충원을 해야 교육부 역량평가 기준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고 그 밑에 대학에 비해서 는 떨어지거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선발을 해서 충원율이 높아야 돼요. 그럼 충원율이 높은 전형은 뭐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뭐 질이 높든 낮든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충원율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이 그냥 매력적인 전형이거든요. 학생들이 이탈을 잘 안 해요. 최악의 전형은 뭐다?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이탈자가 제일 많아요. 각 대학교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대학마다 편차는 있긴 하지만 대략 60% 이상이 수능 위주에서 나와요. 그러면 대학들이 선발 인원 비율을 짤 때 수능 위주 40 이상은 절대 못 늘립니다. 이게 중도 탈락이 높아지게 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학은 수능 위주를 40 딱 고정해놓고 그 이상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늘리기 싫어하는 게 얘도 충원율이 낮아요.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한 100명 선발하려고 하면 절반밖에 선발이 안 됩니다. 다른 대학은 이탈이 많이 돼요. 교과 전형 자체 특징이. 논술 전형은요, 타 대학으로 이탈률이 높지 않아요. 보통 5%? 10%예요. 왜냐면 성적대가 낮은 애들이 쓰니까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을 극단적으로 줄이긴 어렵고 수능을 극단적으로 올리긴 어려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전형이 뭐다? 논술 위주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2023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생각만큼 많이 안 준 이유가 이런 대학들의 속내 때문에 그렇고요. 2024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천대가 좀 쉬운 논술이 들어왔죠. 약술형 논술 표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반적 논술입니다. 가천대 형태의 논술 형식을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문제 폼에서 갖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이 움직임이 좀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너댓 개 논술이 오히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또 특히 이 전형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전형이에요. 그럼 대학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전형도 필요하지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전형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논술 전형이 급격하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없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친절하게 교육부 관리 16개 대학,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 많이 하는데 교육부가 지정한 16개 관리대학이죠. 보게 되면 수능 위주가 40이 안 됐던 대학들이 다 40이 넘었습니다. 이 빨간색 대학들이 2022까지 40이 안 됐던 대학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빨간색 대학들은 그 전까지는 수시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2022 한 번에 40으로 못 가니까 2년에 나눠서 2022와 2023에 나눠서 정시 수능 위주 40까지 가죠. 서울대가 40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뭐 중앙대가 30.7에서 40으로 갔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줄었던 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뭐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이 196개인데 머릿속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머릿속에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거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사항이 생겼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독서도 못 쓰고 하니까 결국 남는 건 학생부 종합에서 내시는 거 세특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고1 와서 내신 준비는 잘 안 돼. 딱 보니까 수능 맞네? 자퇴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작년 수능 접수 인원 현황을 보더라도 검정고시 학생들이 좀 늘었어요. 점차 더 늘 기여성이 크거든요. 굳이 내신에서 좋은 내신을 받지 못하고 세특이 잘 안 나오게 되면 특히 세특은 학교의 역량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라 내신은 잘 나왔는데 세특이 잘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현재 2023 분위기에는 학종 비율이 대체적으로 축소가 됐고 수능 위주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늘어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에서 학생들이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높다고. 왜냐하면 학생원 종합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수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수능 위주 전형은 자기 점수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못 가죠. 근데 수능이 좀 늘었어요. 그래? 영어도 절대평가예요. 그래, 한 3과목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재수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졸업생들의 숫자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14만 대 유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12만 7천 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중도 탈락이 늘어날 거고요. 또 대학들이 이렇게 결혼이 많이 생기게 되면 편입이 또 늘 거예요. 편입은 또 신설학과 때문에 또 시끄럽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성적 중에 이게 볼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 채널 통해서 대학에 문의해 보게 되면 뭐 다 없어졌어요. 이제 독서도 사라지죠. 그럼 내신은 세특밖에 안 남는데 결국에는 세특도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특이 좋은데 내신이 낮아. 그럼 사실 별 볼일 없거든요. 사정원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전형안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집 정원이 아니라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2년 전 대학들이 선발하지 못했던 2월 인원, 2021학년 2월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설학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집 인원은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국대학의 수시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게 되면 수시 정시 비율이 다르고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시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음 이제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이 현상을 발견했으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개 대학 보게 되면 수능 위주가 40인데 수능을 끝까지 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학습을 조금 줄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수시도 정시도 균형 잡힌 형태로 쓰면 좋은데 이게 균형 잡힌 형태에서 지원 전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학생들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학년도 전형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